이번 시간은 가장 큰 증가 부분 수열,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이 활용된 응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증가 부분 수열, LIS라고 하는 문제고요. 수열 A가 주어졌을 때 그 수열의 증가 부분 수열 중에서 가장 합이 큰 것을 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합이 가장 큰 증가 부분 수열은 1, 2, 50, 60으로 합은 11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입력값을 보면요. 수열의 크기 n이 주어지고 둘째 수열에는 n개의 원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출력은 아까 문제와 것처럼 수열 A의 가장 큰 증가 수열의 합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부분 집합으로 수열 내의 원소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단 부분 집합 내에서도 원래 집합의 순서대로 배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 2, 50, 60 순으로 원래의 집합 순서대로 이렇게대로 배치했을 때 증가하는 순서대로 수열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분 집합으로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번 문제의 조건에서 보면 부분 집합을 만들 때 원소들은 연속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출력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수열이 있고 여기 원소를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부분 내의 집합들의 원소들은 증가 수열의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5, 6, 7, 8 이런 식의 부분 집합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1, 2, 3, 5, 6, 7, 8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1부터 차례로 증가하는 형태라 부분 집합을 만드는 조건에 맞습니다. 이때의 최대 합은 32가 되겠죠. 자, 입출력 예제에서 가장 큰 증가 수열의 최대 합은 1과 2와 50과 60을 선택한 113이 됩니다. 만약 1과 우리가 100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다음 원소는 100보다 커야 증가 수열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수열에서는 100보다 큰 원소가 없기 때문에 100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1과 100만으로 증가 수열을 만들어야 돼서 이때의 가장 큰 합은 101이 되겠죠. 이제 동적계획법의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P를 1차원 구조로 만들고 DP의 i는 i개의 수열이 있고 마지막 i번째 원소를 포함한 부분 증가 수열의 최대 합이라고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1차원의 리스트 구조라고 해도 이 문제에서는 중첩된 반복문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번째 원소의 크기와 그 이전에 앞에 있는 원소의 크기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표를 봅시다. A행은 입력의 예시에서 제시된 값입니다. DP의 행은 부분 증가 수열의 최대 합을 의미합니다. 인덱스가 0인 경우를 봅시다. DP의 0인 경우에는 현재 1밖에 원소가 없기 때문에 1이 최대 합이 됩니다. 이번엔 인덱스가 1인 경우를 봅시다. DP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는 100이 현재의 원소고 그 앞에 100보다 작은 1이 있으므로 최대값은 101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덱스가 2인 DP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P2의 경우에는 2를 포함한 부분 증가 수열을 만들려고 하면 100을 포함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2보다 작은 1과
2를 포함한 증가 수열을 만들면 최대합은 3이 됩니다. 이번에는 인덱스가 3인 dp3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소의 크기는 50입니다. 이전의 원소 중에서 50보다 작은 원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1과 2가 50보다 작은 원소인 걸 확인하고 이때의 최대값은 53이 됩니다. 1과 2와 그 다음 50을 함께 계산하지 말고 2까지 계산한 dp에 2에 저장한 값 3을 활용하여 50에 더한다면 5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적계획법을 우리가 계산하는 걸 그동안 계속 해왔죠. 이번에는 dp의 4를 생각해 봅시다. dp의 4의 원소의 크기는 60이고 이전의 원소 중에서 60보다 작은 원소를 찾으면 1, 2, 50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최대합은 113이 됩니다. 이때도 1, 2, 50, 60을 각각 다 더하기보다는 이미 계산된 dp의 값을 활용하여 더하면 훨씬 더 빨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dp3에 저장된 값이 53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60을 더하면 113이라는 값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p가 5인 경우, 자, dp가 5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덱스가 5인 경우에는 원소의 크기가 3입니다. 이전의 원소 중에서 3보다 작은 값을 가진 원소는 1과 2밖에 없습니다. 이때의 최대값은 1과 2와 3을 더한 6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dp에 저장된 2에 저장된 이 값을 활용해서 현재의 값과 더한 다음에 dp5에다가 이 값을 저장하면 이미 계산된 값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덱스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현재의 원소보다 작은 원소를 찾고 그 원소에 해당하는 dp, 즉 해당 원소를 포함한 부분 집합 내의 원소의 합에 현재의 원소를 더하면 부분 증가 수열의 최대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dp를 설계하기 전에 다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번째 원소를 마지막 원소로 포함한 부분 증가 수열의 최대합, 그리고 아까 표에서처럼 관계식을 점화식으로 나타내면 자, a의 j가 ai보다 작으면 자, 이때는 dp의 i는 max의 dp의 i와 dp의 j 더하기 ai를 비교해 주는 것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ai 원소보다 작은 원소를 찾아서 그 부분 집합이 더 큰 경우에 dpi의 값을 갱신해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dp는 1005개의 조장 공간을 만들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변수 n은 사용자에게서 입력된 수열의 개수를 저장합니다. 변수 a는 사용자에게서 입력받은 수열을, 즉 원소의 값을 하나씩 받아 리스트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죠. 6번째, 7번째 코드의 같은 경우에는 dp의 i의 최소값은 i번째 원소 자기 자신을 하나만 선택한 부분 집합으로 하였을 때 그 값이 되기 때문에 초기값으로 대입합니다. 이제 포문을 중첩하여 i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원소들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만약 i번째 원소보다 j번째 원소가 작다. 그러면 계산된 j번째 원소를 포함한 증가수열에다가 i번째 원소를 더한 값을 비교해주면 dp의 i의 값이 계산됩니다.
자, 13번째 코드부터 15번째 코드는 dpi에 저장된 값들을 i번째 원소를 마지막 원소로 포함한 부분 증가 수열이기 때문에 하나씩 부분 증가 수열의 합을 검사해서 최대값을 찾아내는 코드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LIS, 자, 부분 증가 수열의 최대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전기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007년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초등부 4번 문제로 나온 기출 문제입니다. 위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이 적용되었기에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전봇대 A, B 사이에 하나, 둘씩 전깃줄을 추가하다 보니 전깃줄이 교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위 그림과 같이 교차하는 전깃줄을 없애야 된다. 전깃줄의 개수와 두 전봇대에 연결하는 위치와 번호가 주어지면 남아있는 전깃줄이 서로 교차하지 않게 없애야 하는 전깃줄의 최소 개수를 구해보자 라는 것이죠. 입력값으로는 첫 줄의 두 전봇대 사이에 전깃줄의 개수가 주어지고요. 둘째 줄부터는 한 줄씩 한 개의 전깃줄이 전봇대에 연결되는 위치, 그리고 B 전봇대에 연결되는 위치가 차례로 주어지는 것이죠. 위치 번호는 500 이하의 자연수이고 같은 위치에 2개 이상의 전깃줄이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깃줄이 교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깃줄의 최소 개수를 출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출력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팔은 8개의 전깃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8개의 전깃줄이 연결된 번호가 차례로 주어집니다. 둘째 줄에 1과 8은 왼쪽 전봇대의 1번 위치에서 오른쪽 전봇대의 8번 위치로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전깃줄이 교차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적계획법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만 읽어보았을 땐 딱히 기존의 알고리즘과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증가하는 부분 수열의 최대합이 아니라 최대 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봇대 A를 인덱스의 순서, 즉 현재 전체 집합 내 수열의 위치를 의미한다고 생각합시다. 전봇대 B를 해당 위치의 원소의 값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번 위치는 8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2번 위치에는 2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3번 위치는 9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열을 만들어 봅시다. 이 수열에서 최대 부분 증가 수열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은 2, 4, 6, 7, 10일 경우입니다. 최대 부분 증가 수열 2, 4, 6, 7, 10은 노란색 전깃줄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외에 8, 9, 1은 전깃줄의 교차를 일으킵니다. 곧 전깃줄의 개수에 최장 부분 증가 수열의 길이를 빼면 제거해야 할 전깃줄의 개수가 됩니다. 표를 보면 아까 최대합을 구하는 알고리즘과 동일합니다. dp가 이번에는 최대 길이를 저장한다고 정의합시다. 점화식은 그에 맞게 고치면 됩니다. 만약 AJ가 AI보다 작다면 자, 이때는 dpi라는 것은 최대 길이는 max의 dp의 i 또는 dp의 j에다가 현재 i 원소인 길이를 하나를 더 1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전의 코드와 달라진 것은 순서대로 값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a의 값을 기준으로 저는 sort 함수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a 값을 기준으로 sort 함수를 활용하여 정렬을 하고요. 그 이외의 부분 증가 수열의 최대합과의 알고리즘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부분 증가 수열은 LIS라고 하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꼭 이 알고리즘의 핵심을 이해하시고 보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